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이어서 저희 퓨너스의 소프트웨어 교육 설명회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FLL 스쿨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퓨너스의 남희준 대표이고요. 퓨너스는 레고 에듀케이션의 스쿨 파트너이고, 그리고 저희 퓨너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 저는 98년부터 2010년까지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로봇 동아리 지도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요. 경기도교육청 로봇 활용 교육 교사 연수 강사로도 활동했었고, 로봇 교사 연구 모임에 넥스트라는 로봇 교사 연구 모임을 이제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설립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FLL을 하고 있는 페스트 창의공학교육협회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자, 레고 에듀케이션에 대한 소개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레고 에듀케이션 스쿨 파트너가 된 이유, 이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은 1980년도에 설립됐어요. 올해가 40년 된 해입니다. 그런데 레고는 1932년에 설립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레고 안에서 레고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는 평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레고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그 부서가 생기고 그게 이제 사업이 된 건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80년도에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85년에 글로벌 교사용 가이드를 만들면서 교육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했고요. 1998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인데, MIT랑 10년간 공동 연구에서 레고 마인드스톰 RCX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1년에. 그리고 1998년에 퍼스트 레고 리그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고 리그는 이제 2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로봇 대회입니다. 30년이네요. 네. 네. 죄송해요. 제가 착각하고 있네요. 20년이 좀 넘은 로봇 대회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레고 마인드스톰 NXT가 나왔고, 2009년에 위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두 제품이 이제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013년에 저희에게 친숙한 레고 마인드스톰 EB3가 이제 처음 출시됐고요. 그리고 2016년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위두 2.0, 이제 위두의 다음 버전이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레고 에듀케이션의 스파이크 프라임이 출시가 되어서 레고 에듀케이션이 지속적으로 글로벌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고 에듀케이션의 솔루션의 핵심은 어떤 그냥 코딩 교육이거나 뭐 단순한 메이커 교육이 아니라 그거를 더 뛰어넘은 아이들의 정말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고 에듀케이션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 얼굴에 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이런 아이가 되고, 조금 더 크면 좀 더 큰 아이가 되고, 네, 이 아이가 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까지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꾸준하게, 이 아이죠. 꾸준하게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레고 에듀케이션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레고 에듀케이션의 솔루션이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건데, 저희가 생각해도 제가 오랜 교사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이 정말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재미가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배우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좀 더 내면적으로 보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레고 에듀케이션이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결과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역량들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 뭐 메이커에 대한 어떤 컨셉 이런 것들 아이들이 같이 함께 그런 것들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레고 에듀케이션은 초등 저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러닝 컨티넘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제품이 굉장히 단순한 것도 있지만 마인드스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소프트웨어도 파이썬이나 아니면 뭐 C 언어 이런 걸로도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스파이크 프라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말 중요한 목표는 이건 이제 저희 견해예요. 저희 견해인데 소프트웨어 파워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경험하고 이해하면 소프트웨어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또는 나는 소프트웨어 재능은 없지만 내 친구 중에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하고 재능이 있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아쉬울 때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뭘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는 이해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학습 동기, 학생들에게 강력한 학습 동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관련된 내용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탐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은 대체로 지식학습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아이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중간고사 끝나거나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다 까먹죠.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 왜 이렇게 다 까먹냐? 아이들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잊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나중에 이런 나눔에 관련된 뭔가의 강력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고 흥미있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 배우고 그러고 나면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또는 협업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가 좀 더 다듬어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돼야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합리적이고 남들에게 설득적인 그리고 진짜로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협업하거나 발표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으로 즐겁게 이것들을 나누고 내가 만든 어떤 경험이나 내가 경험한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생산한 것들이거나 어떤 콘텐츠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지식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건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퓨너스가 고민해온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발명반 지도를 했는데 아이들을 이제 어떤 기회에 로봇을 지도하는 로봇 동아리로 바꿔서 로봇을 만들고 코딩하는 과정을 아이들하고 경험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을 뿐더러 아이들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생각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되게 논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보완된다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2001년, 2002년에 시작할 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인 그 다음에는 FLL 스쿨 프로그램을 설명할게요. FLL은 First Lego League를 줄인 말입니다. 제가 놀랍게도 이 대회를 경험하고 이 대회를 학교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 인생을 걸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제 목표는 우리나라의 11,000개의 초중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게 하는 게 저와 저희 퓨너스의 꿈이기도 합니다.
퍼스트 레고 리그는요, 미국의 퍼스트라는 과학재단이 있어요. 이 퍼스트라는 과학재단 설립한 이 딘 케이먼은 세그웨이나 아니면 인슐린 펌프나 그런 것들을 개발한 발명가인데요. 이 되게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력이 있는 이 발명가가 어느 날 문득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미국의 엔지니어가 정말 많이 부족해지겠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엔지니어 청소년들을 엔지니어로 이렇게 이끌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약간 스포츠 스타처럼 연예인 스타처럼 아이들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과학단체고요. 그래서 퍼스트 로봇 챔피언십이라는 FRC죠. 그 대회를 이제 만들어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위한 대회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타이밍에 MIT에서 개발한 레고 마인스톰 RCX 버전을 가지고 레고랑 조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퍼스트 레고 리그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전략적인 제휴 관계로 만들어진 거고요. 처음에는 이러한 레고를 가지고 하는 로봇 마인스톰을 이용한 퍼스트 레고 리그를 했고 이게 이제 한 만 16세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그런데 이 대회가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커지고 나니까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위한 대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퍼스트 레고 리그 주니어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이 다 영상에 들어가네요. 자, 퍼스트 레고 리그는 퍼스트 재단에서 하고 있는 퍼스트 레고 리그 주니어, 퍼스트 레고 리그, 퍼스트 텍 챌린지, 퍼스트 로보틱스 컴피티션 요 네 가지의 그 섹션에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어서 완전 유아용 퍼스트 레고 리그 디스커버리 컨셉이 이제 나올 거고요. 이름이 이제 올해부터 바뀝니다. 퍼스트 레고 리그 챌린지, 퍼스트 레고 리그 익스플로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회가 가치가 있는지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98년에 처음 시작할 땐 200팀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요. 2017년에 이미 35,000팀 이상의 팀들이 참여하고 한 팀에 평균 8명 정도 됩니다. 맥시멈 10명인데 그러면 한 30만 명 이상 지금은 저희가 4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회색은 미국과 캐나다, 노스 아메리카고요. 빨간색은 노스 아메리카 이외의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노스 아메리카 이외의 나라들의 이 증가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많은 아이들이 점점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꺾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직접 코치로 대회 운영자로 경험해 봤을 때 이 대회의 구성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퍼스트 레고 리그 챌린지만 갖고 일단 얘기하면요. 주니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로봇 경기를 아이들이 합니다. 매년 주제가 정해져 있는 로봇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봇 경기만 하고 대회를 딱 끝나면 어른들이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버튼만 눌러도 되겠죠? 그래서 니네가 직접 만들었고 너희들이 정말 열정을 불러서 이 대회를 준비했으면 너희 얘기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로봇 디자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로봇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주제의 과학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진행합니다. 어떤 연구나 탐구나 조사를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그것들을 심사하고요. 그것만 갖고도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떤 가치가 있어? 너희 팀은 어떤 가치가 있니?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핵심 가치 심사라는 걸 합니다. 이 하나의 경기와 세 가지의 심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더 미래 인재가 되게끔 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기르게끔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요거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문제 해결, 구성이나 디자인을 아이들이 고민하게 하죠. 그래서 해당 시즌의 주제에 맞는 한 맥시멈 17개 정도의 다양한 미션을
로봇 시스템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으로 자율주행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2분 30초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그러고 나면 로봇 디자인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로봇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효과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체계화해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 앞에서 5분 정도 발표하고 3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꼬치꼬치 묻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와 정말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젝트 심사를 하는데,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서 해당 시즌의 주제에 맞는 과학공학적인 문제를 찾아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거고, 3분간 질의응답을 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남들하고 공유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팀이 어떤 가치가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지를 브리핑하고, 그리고 나서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실제 팀워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즉석 미션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팀 활동 역량, 소통과 협업, 그 다음에 마케팅 역량,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로봇 경기 디자인 심사, 프로젝트 심사, 핵심 가치 심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그거를 제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의 해야 되는 역량, 가져야 되는 역량이나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일단 로봇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건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로봇 대회에 참가하고 로봇 디자인 심사를 받는 건 그 제품이 얼마나 멋진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전시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핵심 가치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팀의 가치 또는 우리 기업의 가치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네 가지를 팀으로 이루어서 어떤 아이는 리더로, 어떤 아이는 엔지니어로, 어떤 아이는 발표자로, 어떤 아이는 자료를 조사하고, 어떤 아이는 투자를 유치하는 아이들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팀들이 스타트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펄스 레고 리그 임팩트에 보면 이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스템에 대한 인식이나 학습 목적이 이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21세기 요구하는 핵심 역량도 증가했고, 놀랍게도 기업가 정신, 리더십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요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구글에 올리고 이 유튜브의 밑에다가 나중에 유튜브에 설명하는 데다가 이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럼 그때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the day they've been looking forward to with excitement. 자, 이거는 영국의 퍼스트 레고 리그 팀, 레고 리그 대회에 대한 이제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회를 하지만 약간 글로벌한 대회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의 표정,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반응, 그 다음에 심사위원과 아이들의 소통,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로봇 경기하고 막 거기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모습이네요. 박수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봇 디자인 심사 장면인데요. 심사위원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네네, 이거는 이제 로봇 경기 모습이고, 코치가, 요게 이제 로봇 디자인 심사 모습인데요. 마치 팀하고 심사위원이 서로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자신감 있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압박하면 아이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안 나오겠죠? 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심사하는 모습인데 아이들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물어보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칭찬을 받는 거죠. 자, 지나가서 이제 시상식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대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평가를 받고 또 상 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상 받는데 뒤에서 막 박수 쳐주고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로봇 대회 중에 상당수는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가버려서 상 받는 아이들만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대회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 대회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즌부터 미국의 퍼스트하고 레고 에듀케이션이 함께 이런 엔지니어 노트북, 그 다음에 팀 미팅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책자로 다 나와 있고, 내용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팀 미팅 가이드는 교사 지도서입니다. 학생용 워크북도 있고요. 학생용 워크북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쓰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가이드된 경험들을 일괄적으로 제공해서 전체적인 어떤 아이들의 경험이나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만든 교재인데 잘 만들었어요. 그냥 얼핏 보기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가이드대로 따라서 활동해 보면 그 퍼스트 레고 리그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얻어야 되는 경험이나 이런 가치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가표, 로봇 경기에 대한 평가표, 그 다음에 이거는 루브릭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 루브릭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심사에 대한 구체적으로 로봇 프로젝트는 발견의 영역에서 평범하다, 좀 잘했다, 굉장히 잘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다음엔 이런 것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 퍼스트 레고 리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FLL 필드 셋업 킷 또는 챌린지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 세트가 필요하죠. 이런 매트가 있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임무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 임무 모형들을 매트에 깔고 어떤 미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필요하죠. EB3도 예전부터 EB3를 썼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이 스파이크 프라임, 새로 나온 스파이크 프라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미션을 해결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올해 이번 시즌이 그 시티 쉐이퍼인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함창규 책임연구원을 호출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창규 책임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곳이 필요하신데 이 챌린지 세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바닥에 이렇게 생긴 이 매트가 있고 위에 레고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레고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물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9, 2020의 이 주제는 도시공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을 위한 이런 크레인 있고 카메라를 좀 옮겨서 보여주세요. 교량에 관련된 미션도 있습니다. 교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한 우리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재미있는 놀이기, 그 다음에 철골 구조물이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미션들이 들어있고요. 요건 이제 매해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도전 미션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대회가 진행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흰색의 요 4분의 1 원 안에서 로봇을 출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4분 원 안에 들어왔을 때는 손으로 조작해서 로봇을 이제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출발시키실 수 있는데, 오늘은 마인드스톰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예전에 사용하셨던 이렇게 장비를 탈착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작년까지는 이제 사용되셨고요. 이제 올해 새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파이크 프라임의 로봇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요 두 가지 모두 스파이크 프라임의 단원 학습 계획 안에 있는 경진대회 준비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거는 조금 처음 단계에 나와 있는 작고 간단한 모형이고요. 요거는 확장 세트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조금 크고 튼튼한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맨 처음 이제 호기심을 갖고 시작해 볼 때는 좀 더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쉬운 미션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좀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향상된 하드웨어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이 이제 확장 세트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레인 미션을 해결하는 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 크레인 미션을 요 레버를 눌러서 크레인을 이제 회전시키는 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서 여기다 이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회 때는 이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요 허브에 넣고 허브에서 실행시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빌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레인을 이렇게 옮기는 미션을 이렇게 로봇으로 수행을 했고요. 맨 처음 이제 스파이크 프라임을 배운 학생들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션입니다. 전진과 후진, 그리고 로봇팔을 움직이기만 하면 미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확장 세트가 함께 있는 이 모델로 해결할 수도 있으신데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놨는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걸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이거 잘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실행한 다음에 다음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이렇게 이 4분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놓거나 새로운 장치를 이렇게 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0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을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봇이 걸려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내리는 동작과 올리는 간단한 동작을 학생들이 이제 배우고, 이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미션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단순히 이제 직선 운동과 그 다음에 로봇팔을 움직이는 걸로 미션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하드웨어를 만들고 좀 더 난이도 있는 미션들에 도전을 해서 점점 더 큰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매우 잘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올려주세요.
네. 조금 약간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 FLL이 어떤 식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섹션을 잠깐 썼습니다. 근데 마이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퍼스트 레고 리그는 일반적인 시즌 프로세스는 8월에 이제 경기 규정을 발표하면서 시작하고요. 11월에 지역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내셔널 이벤트가 있고, 4월에서 6월에 세계 대회가 있는 건데, 스쿨 프로그램은 시즌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가능하고 교내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 FLL의 스쿨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한번 운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한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퀴즈는 제가 이 A4 용지를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딱 대서 10초만 보여드리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레고 리그를 구성하는 4가지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을 적어주세요. 5, 4, 3, 2, 1. 네, 퀴즈 끝났습니다. 퀴즈는 2번 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FLL 퍼스트 레고 리그 주니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더 어린 아이들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경쟁식으로 그래서 경쟁하고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잘 보셨죠? 자, 퍼스트 레고 리그 주니어는 12차 시의 활동 또는 6차 시, 9차 시 활동인데 그 중에서 제가 6차 시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2번 정도 활동을 하고 맥시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칭찬을 받는 그런 건데 일단은 이번에 그 주제가 붐타운 빌드라고 그래서 도시 건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주거 환경에 대한 건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차 붐타운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건설 현장 준비하기 그다음에 실제로 솔루션 내보고 그리고 나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붐타운을 만들고 그리고 쇼미 포스터라고 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 발표 연습을 해서 실제로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만들고 코딩해보고 그리고 발표하는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이제 물의 여행을 탐구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 크게 이 4가지 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탐구하고 만들고 테스트해서 발전시키고 남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컨셉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중에서 저희가 시흥에 있는 군자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퍼스트 레고 리그 스쿨 이벤트, 스쿨 프로그램 주니어 부분을 이제 6번의 미팅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들 다 저희 유튜브 계정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절로 웃음이 나오게 하죠.
정말 귀엽죠? 방금 전에 그 팀빌딩하고 자기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기들 아이디어를 이제 발산하고요. 자, 이제 아이들이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었죠? 함께 하니까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테스트도 해보고요. 문제가 있나 없나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퍼스트 레고 리그 주니어의 임팩트는 이러한 스템에 대한 퍼스트 레고 리그랑 비슷한데 스템에 대한 어떤 역량이 증가하고 21세기 핵심 역량도 증가하고 근데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이라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퍼스트 레고 리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혁신,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증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얘도 이런 워크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노트북, 그 다음에 팀미팅 가이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올려놓은 퍼스트 레고 리그 주니어 스쿨 프로그램 실제 영상, 활동 영상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이 워크북을 사용해서 어떤 안내된 대로 활동하고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필요한 거는 이런 퍼스트 레고 리그 주니어 인스파이어 세트가 필요해요. 이런 박스 안에 이런 인스파이어 모델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품 가지고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레고 에듀케이션 위드 2.0 세트가 필요하죠. 저희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위드 2.0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해서 모터를 한번 돌려볼게요. 모터를 이렇게 1초간 돌려 테스트 해봐요. 자, 또 돌려보고 이 정도 돌아갔으면 얘를 한 5초 정도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제 5초 한번 더 돌려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 올리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얘를 가지고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돌려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렇게 꾸며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내 아이디어를 남하고 소통하고 또 발표하는 건데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전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생각을 남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펄스 레고 리그 주니어의 시즌 프로세스는 8월에 똑같이 주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1월에 내셔널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대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대회 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걸 학교에서 스쿨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학교 행사를 운영하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뭐 가족 단위 행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학생들 단위, 반 단위, 학급 단위 행사도 괜찮습니다. 펄스 레고 리그의 스쿨 프로그램과 정규 프로그램, 정규 대회를 좀 비교해 보면 팀 등록은 이제 정규 프로그램 당연히 등록을 하고 등록 비용이 있지만 여기 스쿨 프로그램에는 그런 게 없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팀 등록 비용도 이건 이제 예시예요. 예시인데 필요하지 않고, 대회 참가는 지역대회,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쭉 참가하고 이렇게 참가할 수도 있지만 얘는 이제 교내대회로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운영 기간은 정규 프로그램은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스쿨 프로그램은 4에서 8주 정도 짧게 운영하면 되고요. 대회 참가팀 수는 지역대회나 전국대회, 세계대회가 이 정도 규모에서 진행된다면 학교는 2팀에서 4팀, 또 뭐 좀 학교가 여력이 있으면 좀 많이 참가해도 됩니다. FLL이나 FLL 주니어나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회에서 이제 정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몇 분이 이제 함께 아이들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군자초등학교 사례의 경우에도 선생님 2분이 이 모든 대회들을 운영하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팀부스 샘플인데요. 이 경기장, FLL로 얘기하면 경기장 2개, 그 다음에 팀부스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고요. 심사실이 있어서 여기서 로봇 디자인 심사, 그 다음에 핵심이나 프로젝트 심사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순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참가학생 모집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교내나 기관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 파란색은 저희가 샘플들을 좀 같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퓨너스에 우리가 스쿨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물품들을 제공을 합니다. 실비만 받고, 이건 저희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만 받고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이 스쿨 프로그램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퓨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나 아니면 일반 학교의 프로모션 제품에 이걸 넣는데, 그 가격을 저희가 가치는 설명하지만 가격을 매기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저희가 학교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지니어링 노트북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럼 교사가 교육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다른 학교랑 교류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데이 이벤트로 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장소나 경기장, 활동 테이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활동 과정이나 프로그램이에요. 오타입니다. 프로그램 결과 등을 공유합니다. 제 퓨너스의 교사학습 지원센터에다가 공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사학습 지원센터에 FLL 스쿨 프로그램에 관련된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포스터나 온라인 홍보 툴, 가정통신문들에 관련된 샘플 내용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운영을 위해서 EB3나 위두가 필요하신데 그걸 프로모션 형식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 경기 규정, 심사 규정, 양식 이런 것들도 매 시즌마다 저희가 미리 만들어 드릴 거고요. 학생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서 그 카페에서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문 강사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가능한 스쿨 프로그램은 수행평가 과정에 이제 학생평가 과정에 교과 과정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방학중 캠프도 연결할 수 있고, 교내 대회, 자율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이 되게 재밌는데 이런 거예요. 중학생들이 FLL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해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불러서 캠프를 운영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적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좀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에 참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가족 캠프, 방과학습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는 공식 대회를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 과학축전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추진 중인데 호주의 FLL 팀과의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중에 저희가 팀들을 모아서 해보려고요. 사실은 이게 지난 겨울에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또 퀴즈입니다. 5초 안에. 자, 필요한 물품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중에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5, 4, 3, 2, 1. 네. 좋습니다. 자, 저희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First Lego League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논리적인 능력 때문에 논리적인 능력이나 논리적인 수준에 맞춰서 단계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딩 프로그램만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루함이나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그걸 왜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방식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스타트업의 어떤 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가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 다 뿌려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FLL 주니어 실제 학교 스쿨 프로그램 영상을 찍었듯이 FLL 학교 프로그램 영상도 찍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신청하신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가서 기술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FLL 프로그램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교가 있으면 저희랑 같이 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영상 올린 다음에 저희한테 답글 달아주셔도 되고 또는 저희 카페나 아니면 저희 전화번호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이메일 주시거나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저희가 아는 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사연수 이런 관련된 교사연수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쫓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교육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경험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서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학생 교육은 저희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 설명에 특히 FLL 스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